네, 안녕하세요. 대우태풍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카톡장에 공방에서 질문이 올라온 게 거래량이죠. 그래서 거래량 질문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과 거래량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두 번째야. 앞에 거의 한 30분 녹화를 했는데 음량이 녹화가 안 됐어요. 아, 참. 그래서 지금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거래량이란 부분을 가지고 지금 그 질문하신 분이 누적이란 얘기를 자꾸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누적이란 거래량이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부분을 찾으려다 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죠? 누적이라 누적 해온 거래량이 어떤 거래 해온보다 현재 어떤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걸 가지고 또 강의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강의하신 분도 있고. 뭐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중에 뭐냐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안점을 지적을 했죠. 하나는 뭐냐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체들의 자전거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는 단타하는 사람들, 개미일 수도 있고, 혹은 세력일 수도 있고, 혹은 외인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단타 자주 하죠. 이런 분들의 어떤 단타 거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뭐 단타는 둘째 치더라도 자전거래는 이제 누적 거래량의 헛수가 되는 거죠. 헛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메리트에 의해서 그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한 게 아니라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어떤 혹은 어떤 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어떤 의도를 포함한 거래량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런 헛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어떤 누적 거래량이라는 부분들을 볼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느 시점에서부터의 누적이냐, 혹은 어느 시점에까지의 누적 거래량 대비 오늘의 거래량이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바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마구 그냥 기준만 거래량만 누적해 올 수만 없다는 거죠. 해서 그게 어떤 종목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거래량이라는 의미를 볼 때 예를 들어서 호가창을 한번 봅시다. 자, 호가창을 보면 여기 좌측에 있는 요거는 매도예요. 매도고 여기는 매수예요. 그죠? 이 가격에는 사겠다는 거죠. 매수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 매도에 걸려 있는 가격대의 주가를 매입을 했을 때는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매수에 있는 부분으로 이곳에 팔면 이거는 나갔다라고 표현한다. 나갔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들어온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들어온 거고, 이 가격에 던지고 간 사람은 나간 거죠. 그러면 역으로 놓고 보면 나간 거나 들어온 거나 숫자가 똑같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도 그럼 여기에서 매도세, 그러니까 팔겠다라는 가격을 누군가가 매입을 해서 들어왔다라고 표현되면 이렇게 빨간색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기에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팔면은 그 사람은 나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거래량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호가창에는 거래 나타나는데 그 빨간색과 파란색의 해석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래량을 볼 때 누적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을 따로 할 수 없느냐? 저는 이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키움에다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따로 할 수 없느냐? 파란색과 빨간색을. 그러면 내가 좀 호가창을 볼 때 좀 구별할 수 있겠다. 이걸 검색기로 좀 찾게 해줄 수 없느냐? 심지어 그렇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매수 들어온 매도하겠다는 이 물량을 매입해서 들어온 거래량과 매수하겠다는 이 거래 가격에 매도하고 나간 거래량을 따로 구별해서 검색기로 찾을 수 없을까? 키움에서는 답변은 없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호가창에 일정 특정한 거래,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라고 설정해두면 1억 이상의 어떤 요런 색깔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그러니까 누적이나 혹은 2개, 3개 모아서 1억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발생한다도 아니라 단일 거래 억 이상을 설정을 해주면 이 단일 거래량 이렇게 색깔은 호가창에는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를 검색기상에서는 못 찾아. 단일 거래 1억 이상. 순간 거래량이라든지 현재 지금 1억 거래량, 뭐 분봉 상에 1억 거래 이렇게는 찾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단일 거래 억대 2억 뭐 이렇게 우리가 수급 들어온다, 물량 들어온다, 수급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검색기 조건은 없다. 네, 호가창이란 부분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부분들을 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기술적으로 된다 안 된다, 검색기로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오는 물량, 나가는 물량 할 수 없고, 그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조차도 자전거래가 있다든지 이러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전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간의 누적 거래량일 수도 있고 며칠 평균 거래량일 수도 있고, 이런 그 대비 현재 몇 프로냐, 현재 이게 몇 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조건을 걸 수가 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거래량을 한참 공부할 때 어떤 의미 있는 거래량, 그리고 우리가 혹시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래량의 어떤 분포, 발생, 이게 이제 좀 궁금했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나름 거래량을 가지고 만든 수식이 있어요. 초창기에 만든 건데, 우리 캔들럼님이 하신 질문을 보고 이 수식이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수식은 거래량 수식인데요. 기준을 삼았는 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식 관리자를 여시고 여러분 거래량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량 안에 이렇게 지표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는데, 저는 볼륨 라티오라는 보조지표에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이 보조지표를 설명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기간에 주가가 상승할 때 발생한 거래량이 있고 주가가 하락할 때 발생한 거래량이 있어요. 이 거래량을 비교를 해서 백분율로 나타낸 게 바로 VR이라는 보조지표야.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주가가 상승할 때 발생한 거래량은 무조건 들어왔다, 주가가 떨어질 때 발생한 거래량은 무조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거래량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 발생한 거래량들은 일부 들어온 거래량인 가능성이 높죠. 확률이 더 높죠.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100% 적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미 자체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 한 의미가 있다.
주가 상승할 때 들어온 거래량과 주가가 하락할 때 발생한 거래량을 비교해서 그걸 백분율로 나타내서 과열과 침체를 규정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간의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한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이라고 했을 때 20일이면 20일, 10일이면 10일 이런데 이거를 이 기간을 2평의 개념과 같으니까 이거를 20일간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과 하락했을 때의 거래량을 비교한 값에다가 60일 기간 동안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 발생한 거래량이 비교한 백분율을 서로 이걸 다시 빼서 여기에 백분율을 주는 거죠. 그러면 2평을 포함한 2평 일정한 기간의 기간값과 일정한 기간값에 발생한 차들의 것을 또 한 번 더 비교해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내가 하나의 기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A라는 기간값과 B라는 기간값을 또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평과 62평을 비교해 보고 싶었고 22평과 62평을 비교해 보고 싶었다. 이런 표현을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VI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보조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옆에 있는 이 모습인데, 요 보조지표입니다. 요 보조지표인데, 예를 든다면 이렇죠. 삼성전자가 있다면 요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래량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뭘 했느냐, 기간값을 요거는 제가 20과 60을 준 거예요. 20일간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 발생한 거래량과 주가가 하락했을 때에 발생한 거래량을 비교한 값에다가 60일간의 주가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에 발생한 거래량의 비교한 값을 서로 뺀 값에다가 백분율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 20일간의 발생한 20일간의 주가가 상승할 때와 하락했을 때 발생한 양이 60일보다 더 많아질 때 막대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게끔 해준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 보조지표를 만들었는데 이걸 제가 수식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확대. 이런 확대가 되시죠? 잘 보이시나요? 수식입니다. VR, 영어로 VR입니다. 그리고 숏 피리어드, 숏 피리어드는 여러분 그냥 P1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VR 롱 피리어드, 요거는 P2라고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길게 이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 슬래시 나누기죠. VR 피리어드, 요거는 그냥 P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냥 P라고 하셔도 돼요. 그럼 곱하기 백분율 100. 수식은 요거에 답니다. 요 VR이라는 수식에다가 제가 기간값을 따로 주고 그걸 백분율화 만드는 수식을 그냥 집어넣은 거죠. 그냥 산수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표 조건 설정에 수식에 있는 피리얼드, 쇼 피리얼드, 롱 피리얼드를 지표 조건 설정에 넣으시고, 이걸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또 안 되는구나. 이 수식 관리자를 열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수식 관리자를 열어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구나. 잠깐만요. 네. 자, 수식은 이렇게 여시고요. 그 다음 지표 보조 조건에 이렇게 넣고 요 기간값을 제가 처음 만들 때는 장기를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냥 60, 20, 60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조건에다가 지표 조건 설정 있죠. 여기다 P1, P2 이래 하셔도 되고 저처럼 피리얼드, 쇼 피리얼드, 롱 피리얼드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되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 라인 설정인데 라인 설정에 가셔서 유형을 막대로 하셔야 돼. 막대 하셨나요? 막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색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이 중요합니다. 상승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과열이라 보시면 돼요. 저는 노란색으로 했고 하락은 그냥 하늘색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 이렇게 두 가지 색깔 해주시면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기준선 설정에 갑니다. 기준선 설정에 가셔서 기준선 추가에다가 숫자 0을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0이 여기에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 0이 여기에 첨부될 수 있도록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0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케일에 가셔서는 체크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식 검정 작업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표 이름 적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거래량 요 지표 명을 적습니다. 명을 적고 그 다음에 수식 이름에다가 수식 이름도 적으세요. 그 다음에 VR P1, P2 그 다음에 여기는 P 이러시면 되고 지표 조건에도 P1, P2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기간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현재는 원하는 건대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장기 입형 비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것은 60, 20, 60입니다. 바꿔드릴게요. 60, 20, 60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수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변경해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라인 설정은 거래량 부분은 막대로 하시고 요 상승과 하락의 색깔을 정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비교 기준은 기준선 0. 참 이거 좀 기준선 0 해주시고 기준선 값은 여기 숫자를 0을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 됐죠? 그래서 수식 검정 작업 저장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 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설정창이 나타나는데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20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혹은 10, 110 나는 아주 장기 평가 볼 거야. 그러면 여기에 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시면 수치를 바꿔서 넣으시면 이렇게 모양 변한 거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단기간 12평, 장기 112평을 비교한 주가 등락률에 따른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에 발생한 거래량의 비교를 서로 비교한 보조지표가 여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 나는 관심 있게 보겠다는 거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최근에 10일에 발생하는 거래량들이 110일 동안 발생한 거래량들에 있는 부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죠? 아진산업 볼까요? 예, 네, 아진산업. 이렇게 있다가 노란색이 발생하거나 침체되어 있다가 이렇게 노란색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부터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 그죠? 보이시나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다. 오르비테 여기서부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도 상승하고 있다. 보이시나요? GV. 자, 여기에서부터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10일간의 거래량, 주가 등락률에 따르는 그 비교했는 것보다 현재 10일의 거래량들이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제가 요 거래량 보조지표를 하나 오픈해 드렸습니다. 요는 여러분 설 선물입니다. 구정 선물 거래량 이용한 구정 선물 잘 활용하시고요. 이거를 기본으로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의 지표를 공부하고 그 지표를 가지고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만의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구나, 나만의 표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수식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든 보조지표예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새해는 제가 공부방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나만의 기법, 그리고 나만의 선, 나만의 화살표, 나만의 강세, 약세, 나만의 매매 패턴을 만드는 한 해 만들어 봅시다.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공부하는 자만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대구 태풍 주식 공부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